독수리 오영재의 아버지가 박정수의 연인이었다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마광숙이었다고. 세상의 족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충격적 진실. 2번 클릭하시면 반전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 박정수는 마광숙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사진을 건넸죠.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박정수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로의 눈빛은 지금보다 더 뜨겁고 애틋했어요. 마 대표, 이 사람을 좀 찾아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어요. 잠시 멈칫하던 마광숙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남자의 미소는 익숙했어요. 눈매도 턱선도 어딘가 낯설지가 않았어요.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기억이 모두 흐려지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네요. 마광숙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사진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이미 평정심을 잃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술도가 안 채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텐마루 쪽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걷는 듯한 소리, 익숙한 듯 낯선 기침 소리. 매일 반복되는 기이한 정적 속에 그녀는 밤마다 창문을 열어보곤 했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며칠 뒤 우연히 장수의 낡은 유품 상자 하나가 창고 앞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엔 눈길조차 가지 않던 곳이었는데 어쩐지 그날은 그 상자가 마치 말을 거는 듯 했어요. 이상하네, 누가 이걸 꺼냈지? 무심코 열어본 상자 속엔 누렇게 빛바랜 서류들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씩 넘기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어요. 이건 그 사람이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박정수가 건넸던 그것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수의 젊은 시절 사진들 속에도 동일한 얼굴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진을 든 손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마광숙은 형제들을 불러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범수가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죠. 형수님, 이거 저희 아버지예요. 젊었을 때 사진 맞아요. 이 사진도 저기 책장 위에도 같은 거 있어요. 천수는 조금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한때 사법고시 준비하셨다고, 서울에서. 근데 시험에 떨어진 날 할아버지가 데려오셨대요. 서울에서 뭔 일이 있었는진 말씀 안 하셨는데 오홍수도 말을 못했어요. 형이 살아있을 땐 아버지랑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던 날이 많았어요. 종종 그 시절을 아련하게 떠올리시곤 했죠.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사진 한 장이 가져온 진실은 모두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광숙은 더는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박정수를 정원으로 불러냈고 2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하나는 박정수가 준 그 사진, 또 하나는 오장수의 유년 시절 가족 사진. 박정수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술을 떨었어요. 그리고 이내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죠. 종우 씨, 종우가 맞아, 여기에 있었구나, 내 곁에 있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 지워질 수 없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나는 잊은 적 없어요. 단 하루도 그 사람을 잊고 산 적 없었어요. 박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흐느꼈고 마광숙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껴안았어요. 말없이 오래도록. 며칠 후 박정수는 다시 한번 광숙에게 메모를 건넸어요. 짧은 한 문장. LX 호텔 지하 금고, 종호 씨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곳이야. 광숙은 곧장 호텔로 향했어요. 박정수의 오랜 친구이자 술도가의 든든한 동료였던 고자동이 그녀를 맞았어요. 마 대표 여사님께선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금고는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는 낡은 봉투와 문서 더미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맨 위에 적힌 단어를 보고 숨을 멈췄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어요. 두려워서 읽지 못하겠다는 마음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뒤섞였죠. 결국 문서를 펼쳤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친 박정수, 부친 오종우, 자녀 마광숙.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은 말라붙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믿을 수밖에 없는 단서들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죠. 뒷걸음질 치듯 물러난 그녀는 금고 안쪽을 바라보다
그제야 벽면에 조심스레 새겨진 손글씨를 발견했어요. 내가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넌 나의 전부였다.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어요.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금껏 몰랐던 자신,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사랑.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대체 왜 저를? 무너진 그녀의 어깨를 고자동이 조심스럽게 감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축복이자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시작이기도 했죠. 며칠이 흐르고 마광숙은 호텔 창가에 앉아 금고에서 봤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종우의 메시지를 곱씹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쿡쿡 찔러오는 듯한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치솟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 마광숙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웃음은 사라졌고 말수는 줄어들었죠.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스스로 되묻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기억나지 않던 유년기, 양부모에 대한 막연한 고마움, 그리고 이 집에 발을 들이기까지의 모든 우연들이 어느새 하나의 운명으로 엮여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도무지 버틸 수 없었어요. 하루는 정수의 방을 나서던 광숙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르신 아니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정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던 감정의 물꼬가 터졌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그토록 멀리 계셨어요? 저는 평생 제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박정수는 눈을 떨구었어요. 그녀도 말하지 못한 세월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아이를 다시 마주했을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히 가면을 쓰고 더 모질게 굴었죠. 마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박정수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얹어졌어요. 늦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의 손이 맞닿은 자리에서 지난 세월의 고통과 그리움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LX 호텔에서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석의 조카들이 호텔 투자권을 문제 삼으며 경영진 회의에서 박정수의 결정권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수의 오랜 병환과 최근의 이상한 언행, 갑작스러운 유산 정리에 대한 의심이 내부에서 번지고 있었죠. 게다가 마광숙의 출생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 그녀를 희생양 삼으려 들지도 몰랐어요. 고자동은 마광숙을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그분들 금고 문 열렸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며칠 뒤 마광숙은 호텔로 향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독고탁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평소와는 달리 그는 양복깃을 바짝 세운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마 대표. 금고를 열었다는 얘기 벌써 여러 군데서 들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나는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은 날카로움은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왜 당신 앞에 나타났을까요? 우리 술도가랑 LX 호텔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이 동네가 좁아요. 지하 금고에 어떤 문서가 있었는지,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이미 귀가 간질거릴 만큼 얘기 돌고 있습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독고탁은 한 발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고합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당신이 뭘 하든 박 여사가 뭘 주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 사업, 내 자식들, 내 이름 걸린 회사 그 모든 걸 위협하는 짓이라면 누가 됐든 끌어내릴 겁니다. 그게 당신이어도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가문이고 뭐고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예요.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오면 누구 하나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호텔 옥상에서 혼자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죠. 한동석이었어요. 오빠. 그녀는 그렇게 불렀지만 평소와 달리 동석은 쉽게 웃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조금 붉어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그 사진 봤어요. 당신 장모님의 딸이라고. 그럼 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마광숙은 말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그의 혼란, 그의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상처. 우리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이 당신 어머니면 난.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광숙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난 건 혈연 때문이 아니에요. 내겐 오빠가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누구여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한동석은 마주보며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였어요. 이런 말, 내가 제일 싫어했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겠네. 그 순간 동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텔 비서팀장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호텔 VIP층에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투숙객 신분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지하 금고 쪽 출입카드를 복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다음에 올 폭풍이 무엇일지 예감할 수 있었죠. 그날 밤 호텔 외벽엔 어렴풋한 그림자가 하나 벽을 따라 스르륵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래전 지워진 줄 알았던 또 다른 유언장 하나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과연 마광숙은 이제서야 알게 된 자신의 진짜 정체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고탁의 협박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가문 속 뒤엉킨 사랑과 혈연, LX 호텔을 둘러싼 권력의 진실은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박정수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등장한 또 다른 그림자, 그 손에 들린 두 번째 유언장은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광숙은 끝내 한동석과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비극 속으로 휘말리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다음 회차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함께 상상해보면 더 즐겁겠죠?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 제발.